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GNX 머신센터 28강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제조, 캠 가공,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UGNX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작업에 대한 설명드리고 UGNX 오퍼레이션, NC 툴패스, 캠 프로그래밍 및 공구 경로 생성, 검증 작업에 대한 설명드리고 UGNX NC 데이터를 생성하고 확인하는 작업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작업 공정이 황사하고 정상이고요. 황사할 때는 캐비티 밀링, 정사하기 여유 0.2mm 줄 거고, 정사할 때는 윤곽 그 영역 방식으로 가공할 거고요. 이때 이제 윤곽으로만 다 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패턴이 있을 텐데요. 그 패턴을 하나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구를 지그재그 드라이브 절삭 패턴으로 설정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공구 목록하고 절삭 조건은 T01 평엔드 및 10파이 두 날 쓸 거고요. 절삭 조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구는 T02의 보랜드 및 6파이 두 날 요거 쓰겠습니다. 사실 이 공구 두 가지가 사실 기계 가공 기능장의 캠 프로그램 가공에 대한 여기 시험에서 제공되는 여기 공구 목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활용할 예제 자체가 기계 가공 기능장의 캠 프로그램 가공 공개 도면 2번에 해당하는 도면이고, 이 도면은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개 도면, 시험 공개 도면이에요. 예. 소재 크기는 가로 세로 70, 70에 두께 28T. 이건 도면 보면 아마 사이즈가 나올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가공할 때 보정 방식은 컴퓨터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황사할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정삭 이후 0.2mm 포함, 요거 남기고 가공하고, 정삭 가공할 때는 정치수로 가공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NC 데이터는 MCT 머신 센터 장비 상황에 맞게끔 조금 편집하거나 수정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놓을 거고요. 자, 준비되셨죠? 자, 도면은 왼쪽에 이 도면이고요. 그 다음에 NX는 오른쪽에 이렇게 켜놨습니다. 이걸 일단 좀 닫아놓고 다시 볼게요. 자, 도면은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험 공개 도면이고요. 그 중에 여기 요 도면입니다. 예. 캠 가공, 그죠? 캠 프로그램 가공에 해당한 요 도면이고, 2번 도면이죠, 공개 도면. 요 도면에서는 실제로 지금 가로, 세로 도면에 치수가 없는데 두께만 있죠. 가로, 세로 치수는 여기 앞서서 수기로 가공하는 부분을 보면 여기 참고 치수로 70, 70이라는 치수가 있기 때문에요. 요게 뒤집어져서 실제로는 여기서 가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밑에 있는 형상이 이제 여기 있는 여기 요 페이지에 있는 형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거 우리가 모델링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좀 확대 조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확대해 놓고요. 자, 요거 도면부터 해석 좀 먼저 하자면, 이게 평면도죠, 당연히. 평면도고, 요게 AA라고 해서 절단면 기준으로 여기 반단면, 아니, 온단면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간에 보면 여기 탭 구멍이 있는데, 요 탭 구멍은 수기에서 이제 가공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 NX, 즉 3차원 모델링하고 캠 할 때는 요 위쪽만 우리가 이제 형상을 이해하시면 돼요. 요 부분만 가공하는 겁니다. 중간에 탭은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A 부분에 대해서 보면, 도면 해독하면요. 여기 이렇게 단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30이라는 치수가 보이는데 여기는 바닥에 의한 치수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여기 30이 아니라 이 안쪽에 보면 여기 밑에 부분 여기 30이라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20mm 떨어져 있다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네, 이런 도면의 형상이라고 이해 좀 하시면 되겠죠?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세로선으로 이렇게 단면을 쳐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겁니다. 됐죠? 여기는 90도라는 각도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좀 참고적으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여기 90이라고 하는 각도는 여기 사이에 이제 45도, 45도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5라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35라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해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도면 해독을 좀 하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형상적으로 바닥에는 이렇게 R5하고 R12 각각 또 추가적으로 이제 모서리가 블렌드가 돼 있어요. 그런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서 모델링 하도록 하죠. 자, NX 오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들어오셔서요. 자, 그 다음 모델링으로 들어가고, 자, 이걸 모델링 어떻게 먼저 할까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 3D 형상에서 보면, 이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 형상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요, 안쪽에 있는 이렇게, 이 부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생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바깥쪽 이 형상을 만들어서 얘를 뺄 거예요. 그러면 빠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배, 90도에 해당하는 선으로, 이제 이거 9배를 이렇게 줄 겁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공정을 그렇게 잡을 겁니다. 모델링 공정은.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이 형상부터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평면에서 이제 얘를 만들 수가 없죠? 평면에서 이 형상이, 지금 경사진 이 형상, 4하고 6이라고 하는 경사진 형상을 평면에서 그림을 뭔가 이렇게 그려서 만들 수가 없고요. 얘는 정면의 형상을 여기에 만들어 놓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NX 오셔서, 자, 스케치 들어오시고요.
저는 여기 평면을 사실 XY로 생각했는데 XY로 평면 잡지 않을 거고요. 이거 세워진 여기에 XZ, XZ라고 한 요 평면 잡겠습니다. 여기 세워진 형태, 여기 누운 형태 말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스케치를 여기 세워진 형태 요거 잡겠습니다. 여기 세워진 형태 잡고 확인 눌러서 이렇게 세워놓고요. 요게 이제 정면의 형상인 거잖아요. 세웠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죠. 자, 프로파일선 이용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그 다음에 약간 꺾고 경사 좀 주고 이렇게 위치에 붙여서 빼겠습니다. 여기까지 대충 형상을 요거 정면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위에 붙이진 않았습니다. 요건 이따가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작업 진행해보죠. 이제 급속 치수를 좀 이용해서요. 여기 작은 치수 사이즈부터 먼저 할까요? 요거 찍어서 이게 얼마입니까? 요게 4mm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6mm로 돼 있고요. 요거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길이 부분 있거든요. 얘 길이, 요거 길이, 요거 길이를 조금 옮기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요거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제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요게 평면 도상에 요게 30이라고 써 있었죠. 예, 그럼 30으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30으로 치수를 주시면 됩니다. 30으로 주고, 그럼 선이 당겨졌죠? 자, 그 다음에 각도를 좀 그림이 좀 이상하더라도 각도를 보면 120도하고 140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찍어서 요게 몇 도? 요거 30은 됐죠? 요거 30은 됐고, 다시 급속치수로 얘하고 얘 사이는 몇 도라고요? 예, 맞아요. 120도고요. 120도로 당겨주고, 얘는요, 요거는 140도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140도. 이렇게 당겨주시면 형상은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의 형상은 요 치수대로 만든 거 맞죠? 예, 이해하면 되고. 자, 요 위에 있는 요 위평면은, 요 위에 있는 요 위 수평선은 X축선하고 같은 동일직선상에 있는 겁니다. 자, 기호메트릭 구속 조건 이용해서요. 동일직선상. 여기 보시면 세 번째 거 동일직선상 이용해서 X축하고 이 선을 동일직선에 옮겨놓고 닫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치수를 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 이게 30의 절반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위쪽이 아니고요. 바닥 쪽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바닥 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는 겁니까? 30이라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치수를 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여기 Y, Z축 여기서 치수를 줘버리면 좀 이상해질 거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로 뭔가를 정해줄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30의 절반으로 치수를 줄 거예요. 자, 그러려면 급속치수 이용해서요. 여기 Z축 클릭하고 요 점을 찍어서 요 축이 얼마라고요? 네, 맞습니다. 30의 절반이죠. 나누기 2로 해서 이렇게 당겨 놓을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 도면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 방법도 있고요. 안 그러면 여기 중간점 이용해서 수직선 하나 그어가지고 그 끝점이 여기 일치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도면을 되도록이면 좀 쉽게 그리는 방식으로 제가 접근한 겁니다. 요 도면 혹시 이제 이해되시나요? 정면의 형상. 다시 한번 해석하도록 하죠. 4mm 맞고요. 6mm 맞고 120도에 140도에 30이라는 치수까지는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요 30은 수평의 기준의 30이죠. 그래서 요건 치수 자체가 수평인 겁니다. 이 경사치수가 30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요 경사치수가 30이 아니라요. 수평 방향으로의 요게 30인 거예요. 그래서 치수가 수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0은 여기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15로 주시든 중심에서부터 요 끝점까지가 15로 주시든 각각 요거 중에 치수를 이렇게 하나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이 이런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끔 실수하시는데 그 위쪽 여기 중심이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 중심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즉, 요 상단에 있는 수평선의 중심이 여기 원점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요 선 잘 보세요. 요게 중심이 여기 있다는 소리인데 얘가 여기 약간 벗어나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위쪽을 중심으로 놓으면 안 되고 만약에 중심을 놓을 때 밑에 쪽 기준으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치수를 주셔야 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제 설명이 조금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위쪽 기준으로 여기 중심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여기 경사선이지만 이걸 수평 생각해 가지고 중심을 이렇게 치수를 줘서 중심에 갖다 맞춰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가끔 이제 실수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스케치 종료하고요. 돌출을 할 건데, 자, 지금 여기는 지금 본 방향은 정면이지만 돌출할 때는 요 길이 방향이니까 얼마 해야 됩니까? 예, 35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돌출 들어가셔서 대칭으로 값을 바꿔주고요. 한 개를. 자, 선 찍어주고, 이거는 35의 절반인 거죠. 맞습니까? 35 나누기 2 절반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합니다. 이렇게 얘도 바닥 기준이죠. 35라는 건 요 바닥 기준, 요 끝점 기준이에요. 얘도 45도에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여기 무슨 말이냐면, 8번 넣고. 치수적으로는 여기 바닥이 35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따가 모델링을 하고 빼내고 할 때는 구배를 그 밑에 있는 이거 얘 말고 여기에서 구배 주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에 70, 70으로 만들어진 이 형태에 있을 텐데 그 형태의 바닥에서 이렇게 구배를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90도라고 하는 90도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네, 좀 설명이 좀 어렵겠지만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칭으로 35 나누기 2로 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완성하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일부분이 하나 완성된 거고요. 밑부분. 자, 가로 세로 70에 28t 두께는 하나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자, 스케치. 요거는 이제 XY 평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XY 평면 잡고 확인으로 들어가셔서 중심 기준의 사각형 만드는 게 편하겠죠. 상단에 직사각형 들어가 보시면 중심에서 사각형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센터점 콩 찍고 수평 수직으로 놓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 이용해서 같은 길이 있죠. 요거하고 요거 길이 같다고 해주고 그래 한쪽만 치수를 주면 구속이 되죠. 자, 급속 치수 이용하셔서 요거만 70으로 주시면 한쪽이 다 완성이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돌출을 하면 되겠죠.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기능 이용하셔서 바깥쪽에 테두리 70짜리를 선택하고 방향 밑으로 두께는 얼마입니까? 0에서 28인 거죠. 그 다음에 불은 없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결합하는 거 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확인으로 빠져주십시오. 그러면 얘 따로 모델링 따로 색깔이 좀 다르죠? 이것도 모델링 따로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 결합에 들어가 보시면 빼기라는 게 있어요. 빼기 기능 이용해서 얘 잡고 얘 클릭 각각 해주시면 이렇게 쑥 빠집니다. 근데 이게 모델링이 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앞서서 이 바닥을 여기 구배를 90도 줘야, 이게 지금 도면상의 우측에 여기 90도니까 이 한쪽으로 45도, 45도를 구배를 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거까지 주셔야 돼요. 구배 기능 이용해서 팩터 방향 이건 필요 없고요. 고정면 잡으신 다음에 요 면 잡고 됐습니까? 됐죠? 자, 요 면 잡고 그 다음에 면 선택하셔서 여기 옆면 그 다음에 여기 옆면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여기 옆면 각각 잡아주시고 각도는 여기 45도라고 제가 미리 적어 놓긴 했는데 45라고 주시면 한쪽에 45, 한쪽에 45 그래서 토탈은 90도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모델링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평면에 F8번을 보시면 이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자, 그러면 다시 모델링 가셔서요. 여기 R5가 있고 R10이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줘야 되는 건 세로선, 즉 여기 세로에 있는 요선 R10부터 먼저 주셔야지 R5를 한 방에 줄 수가 있어요. 모서리 블렌드 들어가서 10이라고 바꿔주시고 여기 모서리 하나 뒤집어서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뒤집어서 여기 각각 하나에서 4개 주시고 적용시키고 숫자도 다시 5로 바꾸셔서 바닥 쪽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잡아주시면 한 방에 다 들어갑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이렇게 이제 완성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 네, 되셨나요? 됐죠? 자, 이렇게 모델링을 완성하시면 되고, 자, 형상적으로는 이상이 없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구멍은 개의치 말라 그랬죠? 수기 가공해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3D 가공은 여기까지 형상이 이제 3D 가공의 형상이에요. 자, 그러면 모델링이 이렇게 다 완성이 된 거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W 눌러서 스케치선을 좀 숨기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W 눌러서 모두 숨겼다가 솔리드 바디만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모델링이 나옵니다. 자, 상단에 가서 저장 한번 누르고 그냥 저장 한번 해놓고 이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이제 캠 작업 들어가 보죠. 자, 응용 프로그램 들어가서 제조 들어가시면 돼요. NX에서는 제조가 캠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캠 세션 구성은 캠 제네랄이고 생성할 캠 설정은 밀 컨투어 요거 3D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오른쪽 마우스 빈 여부에서 누른 다음에요. 지오메트리 뷰 들어오셔서 MCS 밀 앞에 플러스 왼쪽 마우스 클릭, MCS 밀 요거 더블 클릭하시고 가공 원점은 여기 잡아야겠죠? 여기, 그죠? 여기에서 가공 원점을 잡았다는 소리는 머신센터 장비에서도 여기 기준 잡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 좌표계 다이로그 이용하셔서 여기 왼쪽 모서리 하나 잡아주고 여기 원점을 잡았습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세 정보 들어가서 여기 G09 옵셋이 1인 거 확인하십시오. 여기 1이면 G54로 떠요. 일단 대부분 다 1로 되어 있을 겁니다. 두시면 되고 자, 평면 들어오셔서 간격에 요 위평면 잡고 안전 높이 잡아줄 건데 저는 50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높이가 Z50점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 워크피스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파트 지정 클릭한 다음에요. 가공할 모델링은 얘죠. 얘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블랭크 지정은 가공할 때 원 소재. 원 소재는 이렇게 안 돼 있고 다 메워진 상태겠죠? 그죠? 여기 가공이 안 된 형상이겠죠. 어쨌든 블랭크 지정에 들어가서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경계 블록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제 원래 소재 형태는 이렇다. 가공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그죠? 음각이 나오는 거죠.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면 되고. 자, 세팅 끝났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기계 공구 뷰로 들어가서 공구를 만들 텐데, 공구는 앞서서 두 개를 쓴다 그랬습니다. T01의 평엔드 밀 10파의 두 날, 그 다음에 T02의 보랜드 밀의 6파의 두 날짜리 각각 요거 두 가지만 쓰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공구 생성 들어가셔서 밀 컨토에 여기 첫 번째가 평엔드 밀, 세 번째가 보랜드 밀. 자, 첫 번째 평엔드 밀 공구 번호만 제가 적을게요. T01번이라고 적을 거고 10파의 두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직경이 30대 있는데 요거 10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절삭나 두 날 됐고요. 공구 번호 1번, 레지스터 1번, 여기도 번호 1번 각각 주시면 돼요. 보정은 H, 그러니까 요 장보정 값 G43에 해당하는 보정값만 나올 텐데요. 어쨌든 H01이라고 다 뜨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잠깐만요. 우리가 컴퓨터 보정을 쓰기 때문에 G41은 안 나옵니다. 예, 좌우 보정은 안 나와요. 이게 3D 가공에서는 이게 좌우 보정이 같이 동시에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아무튼 자, 확인 눌러주시고 공구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 또 새 공구 들어가셔서 보랜드밀 세 번째 거 클릭하고 이거는 공구 번호 T02번으로 주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6파이라 그랬죠? 6이라고 주고 두 날 공구 번호 2번, 2번, 2번 가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럼 각각 이거 클릭을 해보시면 만들어진 공구로 확인됐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프로그램 순서뷰 들어가서 이제 캠을 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네,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쓸 거는 뭐냐면 여기도 지금 좀 예시를 적어놨는데 캐비티 밀링 방식으로 황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윤곽 영역으로 정삭할 거예요. 자, 여기 캐비티 밀링이고 윤곽 영역은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이용해서 클릭하고 프로그램은 그냥 프로그램으로 바꿔놓고 공구는 1번 공구고 지오메트리는 여기 워크피스로 방법은 그냥 그대로 메소드 쓰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정상 이후 0.2를 남기게 되면 여기 세미 피니시 요거 쓰시면 자동으로 한 정상 이후를 즉 스톡 값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정상 이후 값이에요. 남기는 값. 가공할 때 남기는 값인데 그걸 이게 아마 자동으로 0.25인가 0.3인가가 들어가 있어요. 러프는 1mm 들어가 있고 피니쉬는 재료가 자동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세팅된 값을 써도 되고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서 또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써도 되고 굳이 이걸 안 쓰고 이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써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캐비티 밀링이라고 써 있는데요. 요거를 한글로 황삭 가공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황삭 가공. 한영키 한번 눌러놓고요. 확인 눌러놓고요. 자, 그 다음에 절삭 영역 지정을 클릭해서요. 절삭을 해야 되는 영역은 요 윗면이 아니고 요 안쪽에는 얘들이죠. 그러면 드래그로 해서 요렇게 한쪽만 이렇게 드래그 할 수 있겠다. 그죠? 예. 확인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이 즉 포켓의 가공이니까 NX에서는 안쪽 가공을 파트 가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2D 가공 관련해서 NX 내용 제 강의 좀 보시면 제가 이걸 설명을 좀 해놓은 부분도 있기는 해요. 뭐 다시 추가적으로 하자면 파트 가공은 파트 따르기 이거는 포켓 가공이고요. 외곽 따르기는 이제 윤곽 가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바깥쪽. 근데 지금 우리는 파트니까 안쪽에 포켓이니까 파트 따르기 바꿔주고 스텝 오버는 일정이라고 해주셔서 그러니까 공구가 XZ로 들어가서 XY로 움직이는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첫 번째 진입과 두 번째 가공의 그 사이의 그 간격을 주는 건데 요걸 일정한 방식으로 15mm로 주게 되면 이런 형상이 나타나요. 공구가 여기를 한번 지나갔죠. 그럼 두 번째 여기를 가공할 때는 15mm 즉 중심과 중심에서 15mm 띄우기 때문에 요 사이가 가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요가 이제 스텝 오버라고 하는 값을 줄 때는 공구 지름보다는 무조건 작게 주십시오. 제가 지금 요 일정이라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일정 방식을 쓰게 되면 공구 지름보다는 좀 작게. 그러니까 10파이 이상은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저는 여기 4mm라고 하는 값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절삭단 가공 깊이는 1mm씩 전 들어가게 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매개 변수 편집 들어가셔서 가공은 절삭 순서는 깊이 쪽으로 먼저 찌르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스톡은 0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0.2로 하게 되면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정상 0.2mm를 남긴다는 소리예요. 됐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비절삭 이동을 지금 건드려도 안 건드려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공구가 이게 사실 지금 여기가 맨 땅이거든요. 평행되면 그냥 파고들어요. 1mm를. 그렇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이 헬릭스로 해서 나선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 값은 뭐로 되어 있냐면 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따가 데이터 보시면 이렇게 나선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떤 창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나선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창을 한번 보시면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나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으신 분들랑 플랜지 요거를 하시면 직선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빨간색 그 수직선 보이죠? 요거는 그죠, 빨간색으로, 예, 맞아요. 헬릭스로 들어가는 게 보이죠? 나선으로. 이렇게 일단 나선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절삭 조건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여기 이속 및 속도 들어가서 스핀드 속도는 여기 적혀 있는데요. 요거 2000에 300이고 그 다음에 3500에 350이에요. 각각.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스핀드 속도 S2000, 그 다음 이속 속도는 300 이렇게 됐죠? F300, S2000, F300 계산기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이라고 버튼 눌러주시면 투패스 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검증에 들어가셔서 검증 들어가서 그 다음에 3D 동쪽으로 넣고요. 요거 2D로 하게 되면 되게 어둡고 재생에다 그냥 넣게 되면 되게 느려요. 3D 동쪽에 넣고 애니메이션 속도를 일단 3으로 좀 많이 낮춘 다음에 플레이 재생 한번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헬릭스로 들어갑니다. 헬릭스로 들어가는 모습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백으로 들어가서 헬릭스로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시죠.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약간 헬릭스로 들어가는 혹시 느낌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도 헬릭스로 들어가서 이렇게 파고들고 이렇게 파고듭니다. 이렇게 하면 공구의 부담이 좀 적겠죠. 실제 그 기계공 기능장에서 사용하는 이 재질 자체는 사실 알루미늄이라서 공구는 다 하이스 걸 쓸 거예요. HSS 하이스 공구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담은 안 가요. 스트레이트로 내려가도. 어쨌든 헬릭스로 내려가는, 즉 나선으로 내려가는 것도 방법은 있더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확인까지 마저 눌러주셔야지 황삭 가공의 투패스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서 정삭 가공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 거 쓴다고 했죠. 윤곽 형성, 윤곽 영역. 그 다음 공구는 2번 공구, 보랜드면 6mm짜리. 그 다음에 여기는 정삭 가공이라고 제가 한번 써놓겠습니다. 정삭 가공이라고 주고, 그 다음 확인도 한번 눌러주도록 하죠. 자,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절삭 영역 클릭하셔서요. 절삭 영역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요. 이상 없고,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방법 들어가 보면요. 그 패턴이 아까 뭐 외곽도 있고, 그죠? 패턴,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내부 형상도 가공해야 되는데, 지금 외곽만 됐기 때문에, 그죠? 지금 딴 게 하나, 포켓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죠? 외곽만 따르기 밖에 없어요. 일단은 외곽으로 따르기 하게 되면 공구가 좀 반대로 가는데, 아마 이거, 이렇게 돌아서 아마 상향 절삭으로 가공해서 들어갈 겁니다. 예. 여기는 지금 하향으로 돼 있지만, 방향 자체가 윤곽 쪽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곽 따르기가 윤곽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바깥쪽 테두리 가공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버려요. 안쪽에서. 근데 그걸 하향 절삭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애초에 처음부터 상향으로 바꿔놔야지 얘가 실제로 반대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하향 절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리 먼저 바꿔놓을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이거 다시 바꾸는 걸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건 미리 우리가 생각해서 지금 미리 바꾼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패턴은 안쪽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공구가 밖에서부터 가공해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공구가 여기 바깥쪽에서부터 타고 내려온다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음각으로 된 형태는 공구 위쪽, 즉 높이가 높은 쪽에서 공구가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구가 바닥날로 먹는 거예요. 보랜드밀은 옆날을 먹게 되면 그 공구에서 소리가 조금 달라요. 가공할 때.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가공해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위쪽에서부터 타고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예, 포켓은요. 자, 그래서 요거 됐고요. 안쪽으로 그대로 쓰시면 되고, 요거 스텝 오버는 일정으로 두고 가공하는 스텝 XY 방향으로 간격은 0.1m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형상 자체는 3D로 이렇게 쑥 타고 내려와야, 경사를 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스텝은 파트에서 여기, 즉 3D 형상에서부터 0.1mm씩 내려와서 이렇게 가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근데 이따가 또 하나 바꿀 거는 요거 이따가는 지그재그로 해서도 한번 써볼 겁니다. 지금은 그냥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걸로 하게 되면 이 테두리는 괜찮은데 사실 여기는 그냥 평면이잖아요. 요 평면도 이런 식으로 가공하게 될 거예요.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패턴 자체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면서 가공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걸 설명하려고 한 가지 더 한번 보여드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됐죠?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절삭 매개 변수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스톡 값 들어가 보면 이게 제로가 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삭률을 안 줘야 되는 거니까. 이건 공짜니까 무시하십시오. 위쪽 여기가 제로가 돼 있어야지 정삭률 없이 정치수로 가공하는 겁니다. 이 부분 스톡이 NX에서는 이제 치수, 그러니까 여유값 주는 부분 정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송 및 속도 들어가셔서 S3500 스피드 속도 3500 이송률 35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엔터 치고 자 계산기 클릭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생성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 노란색 부분이 공구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이해됐습니까? 하얀색 부분 공구가 나오는 쪽이고 그거 일단 좀 눈여겨보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성 검증 들어가셔서 요거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공구가 타고 좌보정 가는 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돌면 좌보정 맞죠? 맞습니까? 좌보정이죠. 요거 좌우보정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속도 조금 더 내서 돌려보면 타고 내려가는 거죠. 예 맞아요. 바깥쪽에서 공구가 안쪽으로 가공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공은. 사실 여기까지만 요걸 쓸 거고 그죠? 외곽 다르게 쓸 거고 안쪽은 지그재그로 가공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공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지금 얘가 어떻게 돌고 있냐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걸로 그냥 하나로 다 가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안쪽이 평면이고 한쪽으로만 누워지니까 3차원 이상한 형상으로 된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누워진 형상의 평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물론 가공할 때 결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사각형의 결이 여기 생길 거예요. 결 자체가. 결이라는 건 공구가 0.1이라고 하는 스텝으로 갔기 때문에 0.1 자, 이거 그림을 좀 그려보면 0.1mm 가게 되면 우리 이 바닥 쪽을 보면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 0.1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바닥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거 과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언더컷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0.1이라고 하는 스텝 말고 이 스텝을 더 쪼개면 돼요. 0.01 혹은 0.001. 자 여기서 말한 0.1, 0.1001 이 부분은 아까 어디였냐면 확인 누르고 이 부분이었어요. 자 드라이브 방법 들어가 보면 여기서 말한 0.1 최대 간격 0.1 그쵸? XYZ로 움직이는 0.1 가공할 때 이 스텝인데 이 숫자가 점점 작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거고요. 예, 이렇게 하면 더 그쵸? 가공면이 곱게 나오는데 이게 단점은 뭐냐면 당연하겠지만 가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자격증 시험 기준에서는 이게 1시간이잖아요. 가공이 세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쵸? 하루 만에 못 끝낼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러니 그게 의미가 없어서 0.1이라고 하는 시험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잡아 드린 거고요. 숫자가 더 작아질수록 더 좋은 겁니다. 네, 그거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여기 들어온 김에 한 가지 더 할 게 뭐냐면 일단은 확인을 빠져나와서 여기 평면은 제가 지그재그 방식으로도 가공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곽으로 따르는 건 여기 요 라인만 외곽으로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서리 블렌드하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테이퍼진 요면 여기만 할 거고 절삭력의 요 부분은 따로 잡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절삭 영역 지정에 들어가 보면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그죠? 여기 다 잡혔는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클릭해서요. 이걸 빼버릴 거예요. 이걸 빼고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생성 누르시면 생성 누르고 그러면 가공이 이제 이렇게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검증 들어가서 플레이 해보시면요. 공구가 안쪽 여기는 가공하지 않고 바깥쪽 테두리 여기 경사진면하고 모서리 블렌드까지만 가공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고. 그러니까 가공 절삭면을 선택하는 그런 것도 이거 지금 제 설명에서 가공 영역을 어떻게 잡고 빼는 것도 좀 설명을 추가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공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평면이니까 평면에 해당하는 지그재그 방식으로 가공한다 그랬죠. 예, 그걸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화지기능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한편으로는 이게 정삭 가공 1차가 되고 두 번째 하는 건 정삭 가공 2차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삭은 무조건 한 방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정삭을 때에 따라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횟수는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가공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오퍼레이션 생성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대로 공구 쓰면 되고 다만 여기서 정삭 가공 2차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근데 자격증 시험에서는 사실 요거 2차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방에 다 돌리십시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면은 어차피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어쨌든 요거는 구분지어서 약간 실무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 자, 가공 절삭면 클릭을 해서요. 당연히 요번에 추가되는 면은 요면이죠. 요면만 가공하면 되죠. 확인 눌러주고 드라이브 방법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지그재그 자동 들어가 있네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스텝 오브만 이것도 마찬가지 0.1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평면으로 되니까 평면상으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면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도 되고 아니면 45도로 이렇게 따라가도 되고요. 됐습니까? 자동 하지 말고 이건 지정으로 해서 이거 45도라고 하는 값도 한번 줘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확인 누르고
자, 나머지는 건드릴 거 없고 여기 이성미 속도 들어갔어서 S 3500, 그 다음에 F 350으로 바꿔주고 엔터, 계산기 클릭하고 확인 누르고, 그 다음 생성 누르시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공고가 이렇게 들어간대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공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검증 들어가셔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플레이 누르시면 공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시죠. 이렇게 강화한다는 소리예요. 속도 너무 빠르다, 그죠? 이렇게 강화하게 됩니다. 됐죠? 이거는 그냥 실무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냥 굳이 정삭 가공 2차를 할 필요는 사실 없다, 그죠? 이런 가공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지그재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그재그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여기로 이쪽 갈 때도 가공 이쪽, 그러니까 0.1mm씩 스텝을 주면서 계속 가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공도 있다는 거. 아까 됐죠? 그럼 가공결은 이렇게 지그재그 방식의 가공결이 생기겠네요. 0.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스텝이, 그죠?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셔서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2차까지 다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형상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가서 여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전체 공정을 또 3D로 볼 수 있겠죠. 가공 경로 검증 들어가셔서 3D 동적에서 이거 플레이 보시면 3차원 가공으로 모의 가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죠. 한 1부분만 보고 요거는 이제 끄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가공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맞죠? 자, 이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이미 확인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개에 대해서 한꺼번에 뭡니까? 포스트 프로세스, 즉 NC를 뽑으면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램을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포스트 프로세스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자, 사용할 포스트가 몇 가지가 되게 많아요, NX에서는. 근데 더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만들어 놓은 포스트를 쓰겠습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지금 전 디폴트 3축 요걸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한테 제공할 겁니다. 아마 압축 파일로 드릴 건데 그 압축 파일을 받으실 거들랑 압축을 해제하면 아마 4개 파일이 들어있는데 그 파일을 여기 포스트 NX에 들어있는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다 등록을 해 주십시오.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 보일 거예요. 4개 파일은 어딘가에 다 숨겨져 있을 거예요. PUI 파일만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서 그거 선택하셔서 OK 누르시면 여기 파일이 올라왔죠.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NC 파일을 NC로 저장할 거니까 대문자 NC로 쓸게요. NC로 저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밀리미터니까 미터법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다음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NC를 뽑아내겠죠. 즉, G코드를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아주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제가 사실 제가 쓰고 있는 PC도 좀 적당한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쓴 데는 무리는 없어요. 자, 글자가 너무 작아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밀면 글자가 커집니다. 이렇게 좀 키워놓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방향키를 누르면 키보드상에 이렇게 되는데요. Shift 키 누르고 방향키로 내려서 이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거 EOB 지우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그램 번호가 빠져네요. 5에 0424로 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G17 XI 평면 쓰겠다. G40 경보정 취소, 장보정 취소, 사이클 취소. 됐죠? 네. 자, 그 다음 원점 복귀 한번 할까요? G91에 G28에 X 0점, Y 0점, Z 0점으로 원점 복귀 한번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셔도 아마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1번 공구가 아까 평엔드밀 황삭 공구였으니까 불로 교환했고, 그 다음에 볼엔드밀 정삭 공구를 일단 대기시켜 놓고, G54 공작물 좌표계의 위치를 잡아서 주축 회전수 주고, 그 다음에 안전 높이까지 내려올 때 장보정을 불러오면서 H01에 들어있는 장보정 보정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컴퓨터 방식의 가공이기 때문에 G41이나 2는 나오지 않습니다. 3차원 가공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건 G01로 해서 피드 값으로 해서 쭉 가공이 되겠죠. 지금 황삭입니다. 자, 정삭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 눌러서 T02라고 하는 공구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이 T02가 여기 들어왔죠. 주축에. 그러면 T01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공이 되는 거예요. 정삭 가공이 되는 거죠. 맞죠? 이거 2번 공구고 볼엔드밀 6파이 2날짜리였어요. 그래서 H02라고 하는 장보정 값 불러오고, 그 다음에 S, 즉 주축 회전 3500이고 피드 값은 F350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공이 되겠죠? 스크롤바 쭉 내리면 되게 많죠. 3차원 가공이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EOB 요거 빼주고 요거는 주축을 세우고 끝났으니까 여기서 프로그램을 02라고 해서 이렇게 종료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 끝났으면 상단에 파일에 들어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고, 아까 여기 프로그램 번호가 520424니까요. 요거 바탕화면에다가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로 바꿔놓고 대문자 5에 0424라고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c까지 확장 장면까지 다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OK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 이렇게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맞아요. 장비에 밀어넣고 세팅해서 가공하시면 가공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모델링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황삭, 정삭 1차, 정삭 2차 가공. 이거는 제가 일부러 구분 지었지만 그냥 요 가공 정삭 1차 할 때 그냥 이 면도 다 해버려도 됩니다. 예, 시험할 때는 그렇게 다 해버리십시오. 이건 일부러 제가 제작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이렇게 구분 지은 거예요. 예, 그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UGNX 머신센터 28강 스케치및 3차원 모델링 제조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했고요. 여기서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 설명은 요거 한번 내용 보시면 되고 황삭, 정삭 각각 했고 황삭할 때는 캐비티 밀링 방식 그 다음에 정삭할 때는 윤곽 영역으로 이때 이제 구분 지어서 추가적으로 정삭을 한 번 더 할 때는 지금 지그재그 요 드라이브로 저삭 패턴을 한 번 더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구는 이렇게 사용했고 특이사항은 여기 있고요. 자, 여기서 사용된 도면은 QNS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 기계가공 기능장 시험에 캠 프로그래밍 가공 공개 도면 2번에 해당하는 도면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